6개월 후 남편과 이혼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내 레디트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귀한 기사와 숙녀 여러분,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러니 저를 조금 도와주시고 새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스토리와 함께 하세요. 결국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혼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귀하의 세트가 귀하를 때리거나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를 위협하는 경우 물론 빨리 나타납니다. 제 경우에는 학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8년 동안 함께 있었고 좋았으며 5세쯤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다가 전 남편이 나를 끌어내리고 있거나 적어도 내가 더 많은 성공과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승진 이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동시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그는 집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집에 있고 대부분의 밤에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정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그들은 내 새 직장에서 몇 달을 일한 후에도 아직 잠들지 않았다면 이미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집에 내가 없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내가 도착했을 때 어떤 날 밤에는 설거지가 끝나지 않았거나 아이들이 저녁을 먹지 않았거나 그에게 화를 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일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는 계속해서 내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집에 계속 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후 2년 동안 항상 나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고 근무 시간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간헐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내 일정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할 편리한 시간이 없었지만 그가 초과 근무를 하겠다고 말할 때마다 돈도 필요했어요. 나는 항상 불평했고 일한 시간이 줄어들수록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그가 모순되는 말을 할 때마다 충분한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말하기 시작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정말로 그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원하지 않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아서 행복하게 하려고 해서 직장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정당화하기 위해 똑같은 말을 사용했어 그 사람이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직장에서의 대화가 워트스앱으로 바뀌었어 집에 가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그 사람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너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남편은 몇 년 동안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불행해지는 것에 지쳤어요. 나에게 있어서 최악의 밤은 적당한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그가 집 전체를 청소하고 온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영화를 골랐다는 것을 알게 된 날 밤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기뻐서 기절했는데 그날 밤에는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픈 척하면서 밤새도록 침대에 누웠고 그 사람은 나를 기다리며 나를 바라보고 다른 음식도 만들어주고 가져다 주기도 했다. 침대에서 나한테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 사람이 밤늦게까지 나를 그런 기분으로 만들어서 화가 나서 다른 남자랑 문자를 했어. 젠장 누구에게 공감하기가 힘들어. 그 밤 이후 한두 달 동안 이 여자처럼 그가 무엇을 하든 그는 대부분의 날 호흡만 잘못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에 너무 화가 났고 나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정신을 잃도록 기다렸다가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벌인 대부분의 싸움 후에 결국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내가 그가 잘못했다고 말한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할 것입니다. 아직 뭔가가 있지만 내가 묻지 않았다면 변명 나는 대개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거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전부였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나와의 관계가 나를 파괴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척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속으로는 눈물을 참았지만 그가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그때 나는 그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터지는 소리가 거의 들릴 뻔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고 싸웠고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을 고치는데 정말로 관심이 없었지만 대부분 다른 남자와 일을 끝냈지만 그 사람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가끔 알려주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큰 성가신 역할을 했으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그 사람이 내가 일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한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찾는 것 외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찾는 것과 찾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무렵에 이 그룹과 다른 몇몇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내 관점에서 이 그룹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기 시작했고 많은 긍정적인 댓글을 받았습니다. 내 전남편이 곁에 있을 가치가 없다는 걸 나만 아는 게 아니었어. 인터넷 전체가 그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알려줬어. 나는 그에게 끔찍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를 완전히 무시하기까지 했어. 내 의견에 너무 확신이 있었고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몇 주 안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내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이트와 다른 몇 가지 사이트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계속 나아갈 것을 격려하고 마침내 모든 것이 잘 끝났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가 파괴된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는 그랬습니다. 자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않고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그가 이사 온 후 첫 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나를 3번 놓쳤고 요리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옷이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냄새 테스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또한 큰딸이 이전에 다른 캐러미 시즈의 메시지를 본 적이 있어서 아이들이 불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전남편이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 했어요.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엔 장난감만 사주고 행복은 몇 분밖에 가지 않았죠. 혼자 일하는 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상했던 추가 근무 시간을 결국 포기했어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전남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전남편은 항상 가능한 한 빨리 왔고 항상 제게 부탁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깨끗한 접시와 옷을 찾았고 저녁 식사도 가끔 집에 돌아온 후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고 어느 날 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가져가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같은 밤이었고 나는 친구들이 나를 설득한 지 몇 달이 지나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항상 슬퍼 보였다는 것을 다시 잊어버렸다. 데이트는 저녁 식사와 영화를 위한 것이었고 나는 신나고 기대가 되었지만 저녁 식사를 할 때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너무 심해서 일주일에 영화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고 약 100만 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료사 소파에 앉아 직장에서 승진한 이후 일어난 모든 일을 그녀에게 말했고 그녀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내가 받은 이혼 권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치료 세션에서 약 $2,000를 받고 사무실에 온 첫 달에 나는 내 전남편에게 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조차도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그랬던 끔찍한 일들 나는 변호사와의 만남에서 계속하지 말라고 요청한 글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속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훌륭했는지 자랑했습니다. 틀렸고 이제 보니 몇 주 전에 그 사람이 집을 떠날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밖에 나갔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합치는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가 나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과 약간의 눈물이 그의 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고통이 너무 심했고 우리가 다시 모이면 그냥 돌아서서
그에게 다시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보고 과장된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까지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무엇보다 나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비난하지 않는다. 뒤돌아보면 훌륭한 남편이었던 남자를 파괴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집에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았다. 아이들의 행복과 자유를 바라며 이혼을 주장했던 그와 나는 이제 여가 시간을 집에 앉아 있거나 치료사의 소파에 앉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누구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이 좋지 않은 경우 이혼하는 방법에 대한 기타 사항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변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위한 조언입니다. 이혼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재미없으며 깨진 남편과 자녀가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의 이 이야기는 정말 슬프다. 저자는 너무 잔인했고 확실히 그녀의 전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녀를 위해 모든 일을 한 후에 내가 먼저 말하게 해주세요. 하하하,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저자, 그녀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놔두세요. 그녀는 동정심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속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남편이 나쁜 남편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잔디가 더 푸른 곳으로 갔습니다. 짜증나네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기고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